안녕하세요. 정우성형TV 이정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안면윤곽의 숙제 광대 수술 후에 생기는 볼처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대 수술 후 볼처짐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첫 번째 이유는 과도한 박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박리라고 하는 거는 뼈하고 요 살 조직, 연부 조직이랑 분리를 하는 작업이 박리가 되게 되겠는데요. 너무 넓은 부위를 박리하게 됐을 때 이게 이제 볼처짐의 원인이 하나가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볼처짐의 원인은 심부볼이 처지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제가 지금 오랜만에 한번 찰흙을 만져서 이렇게 심부볼 모양을 만들어 놨는데, 심부볼은 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광대뼈 안쪽까지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까지 위치해 있는데, 광대뼈가 절골이 돼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안쪽에 있는 심부볼의 공간이 좁아지게 되고, 그러면은 좁아진 만큼 심부볼이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올 수도 있겠죠. 이게 두 번째 원인이 되겠습니다. 부작용으로도 얼굴살이나 얼굴 모양이 처져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 분류합, 이렇게 절골을 해서 뼈를 고정을 했는데 그 뼈가 고정된 것이 풀어지거나 뼈가 붙지 않고 처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부작용에 의해서 얼굴이 처지는 건데, 당연히 뼈가 붙어 있지 않고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얼굴살도 내려와 보이겠죠. 이런 경우는 수술 후 부작용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박리를 한다거나 광대뼈가 안으로 들어가서 심부볼이 일부 내려오는 것은 부작용이라고 할 수 없고, 광대 수술로 생기는 얼굴의 변화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딱 조작할 수 있는 필요한 만큼만 박리를 해서 이 살과 뼈가 너무 많이 분리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첫 번째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심부볼이 좀 많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광대 축소술과 심부볼을 같이 좀 제거해 주면은 수술 후에 밑에 볼이 조금 더 빵빵해지는 것을 좀 예방할 수 있겠고, 또 중요한 광대 축소술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절골한 후에 뼈를 움직이고 나서 고정을 좀 튼튼하게 해주는 거. 이렇게 고정을 튼튼하게 해줌으로 해서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분류합으로 인한 볼처짐을 예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광대 축소술 후에 볼처짐이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몇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앞볼 쪽에 지방이 좀 많이 생겼을 경우에는 앞볼은 지방 흡입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광대보다 바로 아래쪽 볼이 너무 빵빵해진 경우, 이런 경우에는 남아있는 심부볼 일부를 제거하는 거죠. 이 부분에 심부볼을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해서 여기를 좀 날씬하게 만들어주는 거.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실리프팅을 이용해서 심부볼을 조금 당겨 올려주거나, 또는 흔히 하이프 장비, 울세라, 슈링크 이런 장비로 알려진 하이프 장비를 이용해서 얼굴에 탄력을 주는 이런 방법들로 광대 수술 후 볼처짐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하고 노력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광대 축소술 후에 볼처짐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살이라는 것은 리모델링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박리 후에 뼈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살이 좀 모여지는 현상이 생기겠지만, 그 부분이 잘 리모델링 돼 가지고 잘 분포가 되는 경우, 또는 심부볼 크기가 워낙 크지 않아서 광대뼈가 들어가도 그 공간이 충분히 유지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볼처짐이 발생하지는 않죠. 오히려 볼처짐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더 적고요. 하지만 수술하기 전에 볼살이 좀 원래 많은 분이나 앞볼 쪽에 살이 좀 많이 늘어져 있는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광대 축소술 후에 볼처짐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조금 더 높아지겠죠. 특히나 처음에 수술하고 나서는 조금 살이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얼굴의 리모델링이 잘 되면서 괜찮아지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때까지 충분히 기다려 보신 후에 그 다음에 판단을 내려서 다른 시술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